10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 체감 기온은 20도다 하는데요. 참 많이 추웠습니다. 자, 한 해가 다 가는데요. 이 세미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날도 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김태우 감찰관이 폭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와중에 자, 고발을 당한 임종석, 조국, 박영철 등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도 고발한 주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입니다. 더 이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에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겠지요. 정권 편든다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파쇼 검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할 수 없이 압수수색을 해서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반실 등을 압수했다 하는데요. 조국 민정수석방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말로는 그러지만은 서울 그 장성동 별관에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안이 아니라 청와대 밖에 한 건물에 별관이 있지요. 그 별관에 감찰반이 근무하는데 이 별관은 청와대에서 50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서 자료를 가져갔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자, 김태우가 위에다가 다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다. 그래서 진짜 보고받고 시켰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면 특감반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임종석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무실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휴대전화로도 어떤 지시를 했는지 휴대전화도 압수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저들이 분리한 자료는 다 빼고 그냥 의미 없는 것만 몇 개 던져주고 컴퓨터도 이미 포렌식해서 다 지워버리고 바꾸고 이렇게 던져줬을 가능성이 크고 또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는 아예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 사무실하고 임종석 사무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압수수색에 대한 폼만 잡은 거지 비난의 의식에 실질적으로 뭔가 자료를 입수하려고 한 압수수색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나 그림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있을 때는 검찰 측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고 뭐 이런저런 모양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가 될 건지 제가 볼 땐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취약한 한마디로 권력의 시녀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고 쇼를 어제 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김태우 문제의 핵심은 민간인을 사찰했는가, 또 보고를 어디까지 받고 보고 후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민간인 사찰은 아니지만은
문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또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지요. 환경부 산하 8곳의 기관에 2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 기고 쫓아내기 위한 사퇴를 종용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어제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환경부에서 쫓아낼 사람 리스트를 산하 8곳 기관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 8곳에서 21명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기관을 보면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지원관, 환경보존협회, 상하수도협회 등입니다. 거기에 기관, 직위, 이름, 그리고 임기, 현재 상황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 보면 사표 제출 예정, 새누리당 출신으로 반발 중, KI 출신으로 반발, 사표 제출,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현 정부 임명, 이 국밥집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상임감사는 후임 임명 시까지 근무. 자, 물러가겠다고 항복했다 뜻이죠. 자, 사표 제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사람들을 전부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건에는 이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료나 반발 없이 사태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산하 8개 기관의 환경부 산하 24명의 주요 고위직들의 지금 사표 여부를 이 체크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환경공단에서 새누리당 출신 1명과 KEI 출신 1명이 반발 중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반발하고 있는 환경공단의 상임 감사는 최근에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의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다른 KEI 출신 1명에 대해서는 그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안종범이 도움을 줬다. 수석이. 현재는 여권 인사와 친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거의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닐 리가 없죠. 거의 완벽하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공직에서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이 블랙리스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냈다 해서 징역형까지 선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 김태우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로 작년 중순 때 경찰 출신 특감반은 A씨가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 감사 재직 유무와 임기를 파일로 정리한 거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을 정리한다고 이 작성한 A씨가 밤을 새웠다. 여기에 이 작성한 수사관이 엑셀 파일로 어느 기관에 누가 있는지를 전부 이 밤을 새워서 파일 작업을 했고, 이후에 특감 반원들이 보수 인사와 친분이 있는지, 이번 정부 인사와 가까운지 전부 세평을 조사해서 특이 이력으로 함께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 공공기관 330개의 대표, 사장, 이사장, 이런 장과 감사, 본부장, 이선까지 쭉 정리를 했고, 그걸 이제 나눠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기가 언제까지고 언제 쫓아내야 되느냐, 버티느냐, 아니면 우리 이 정권에 협조한 인물이냐, 보수 정권과 가까웠느냐, 이런 걸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야당 쪽 인사 위주로 특이 이력을 기입을 했고,
새누리당 전문위원 출신, 박근혜 캠프 출신, 전 정부 인사 추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고란에다가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이인걸 특감반장이 만들면서 반원들한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정권금융이 하나의 기업을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 기업에다가 현재는 비상금 감사로 운영 중인데 우리한테 넘기기 전에 상금 감사로 바꿔가지고 넘겨라 하고는 거기에 이제 여당 출신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라 했다는 겁니다. 이 정권금융이라는 것은 준공공기관으로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회사를 400억에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즉 펀드 슈퍼마켓 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는 회사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인수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국정권금융이 지분을 55% 정도로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자신들이 이제 인수하면서 임시 주총을 열어서 그 인수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상금 감사를 이렇게 정식 선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비상근이던 감사직을 상근으로 바꾸면서 최영찬이라고 조재한 옛날에 민주당 의원,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민주당 강원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직능국장,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을 하는 정치권의 당뇨 출신을 한마디로 이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상근 감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민간 회사 하나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비상근 감사직이었는데 감사가 큰 회사가 아니고 1년에 한 40억 적자 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뭐 하려고 인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수하면서 임시 주총을 열어서 상근 감사직을 새로 신설해서 민주당 당직자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정권금융이라는 것은 정권을 담보로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의 애탁금을 맡아 운용해 주는 준공공기관인데 이 자리에는 대대로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한국 정권금융 본사의 감사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자 경희대 법대 동문인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감사가 선임되어서 논란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인수하는 회사에도 지금 새로운 상근 감사직을 신설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공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펀드 투자 기업에다가 상근 감사 자리를 자신들이 최대 주주라고 준공공기관이 만들으라고 요구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정부에 무슨 곁바람이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낙하산으로 전무후무한 낙하산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현 정부 인사들한테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전 정부에 있던 임명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보수 성향의 인사를 감찰하라는 거하고 다름없는 말을 이인걸 특감반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수사관을 포함한 특감 반원들은 감찰 대상을 찾는데 이 리스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뒤진 거죠. 이거 뭐 쉽지요. 아주 쉬운 일이죠. 언제 임명됐느냐?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다. 그럼 이 사람 무슨 라인으로 임명됐느냐? 지금 물러간다더냐? 물러간다. 그러면 놔두라. 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캐라. 캐가지고 이자 계속 버티면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급조서 사표를 내게 만들라. 이런 자리에 국밥집 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태우는 특감반에서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특감반은 전원과 특감반 서무 컴퓨터에 이 리스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었다. 계속 지속하던 일이었겠지요. 왜? 아직까지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 청와대가 이를 삭제했는지 모르겠다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 컴퓨터는 김이 복귀한 뒤에 포맷했다. 그러니까 김이 없기 때문에 포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은 사람 거는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김 수사관은 리스트에 없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첩보를 쓰다 보니 찍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지금 21명의 리스트에는 새누리당 출신으로 직원 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말까지도 있고요. 사표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고, 이런 식의 이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지난 정권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앉히는 쪽으로 일을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당이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 리스트를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이 리스트에 직접 올랐던 환경공단의 감사 출신 김모 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표를 쓰라고 직접 종용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새해 벽두부터 다른 공기업에서 구 여권 출신은 사표를 내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올해 9월까지 임기인데요.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조정이 안 돼 4월 달에 임기가 9월인데 4월 달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문건에는 사태에 반발하지 않은 이들의 동향도 일부 적혀 있는데, 후임 임명 시까지만 근무로 분류된 김모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직원 폭행건으로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기재했습니다. 24명 가운데 14명은 사표 제출, 3명은 사표 제출 예정, 공석, 현 정부 임명 이렇게 정리된 목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 문건을 특감반원이 작성해서 1월 달에 청와대에 넘겼고, 문건을 제보한이가 1월 15일 전후로 환경부 간부에게서 문건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자, 환경부에서 문건을 보고하며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환경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넘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감반이 처음 작성해서 이 임원들 현황을 쫙 정리하고, 자, 쫓아내야 될 사람, 사표 받아야 될 사람, 뭐 다음에 후임이 정해지면 나가겠다는 사람 다 정리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로 아마 청와대가 지시가 내려갔겠죠. 그 서류가 갔고, 그러니까 환경부는 또 거기 따라서 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업데이트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는 거고요. 이 정권이 자기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노무현에 좀 반대를 할 때 조그만한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와서 뒤지는지 한 서너 군데에서 뒤집디다.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나갈게 이렇게 했음에도 사표 수리를 안 하고요. 나가기 직전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걸린 것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이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더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나쁜 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저거 건달들 앉히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건은 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이 이렇게 현 정권에서 임명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11월 달에 임명됐으니까 11월 이후에 작성된 걸로 보이고,
이걸 갖다가 한국당에 제보한 사람도 특감 반원인데 김태우 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환경부만 이렇게 했겠느냐? 환경부라는 게 별 힘도 없는 부서인데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별 영양가도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힘도 있는 기관에는 이것보다 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김의겸은 조국 수석과 민정비서관실 누구도 이걸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인걸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감반이 외교부의 미일 핵심 라인의 휴대폰도 작년 말에 언론 유출자, 어떤 정보를 언론에 누가 퍼뜨렸다면서 그걸 색출한다며 외교부 차관보부터 과장까지 미중일 라인 핵심 인사 10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찰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외교부에 대한 특감반 감찰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알려진 적은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걸 했는가는 이번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인걸이가 지휘하에 작전회의를 거쳐서 역할을 배분했고 그래서 외교부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차관보와 장관보좌관 3명 그리고 국장급 2명, 신미관급 1명, 과장급 3명인데 강경화를 장관보좌관을 제외하면 북미 라인 인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외교부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 나간 인사 2명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들은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감반은 별로 감찰 대상을 배분하고 같은 날 동시에 외교부를 찾아가서 이인걸 특감반장도 갔다는 거예요. 그건 덮친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감찰 지침도 공유했는데 전문 수 발신자 확인, 동의서를 받아 휴대전화를 검색, 중요 사항은 사진 촬영 등을 했고 휴대전화를 전부 내놔라고 해서 수거하고 대면 조사도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했고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감찰 대상 중 국장급 2명은 각각 일본, 미국 통이고 또 1명은 주 일본 대사관 2등 서기관, 공사 참사관을 거쳤고 1명은 주미 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심의관을 거쳤고 또 심의관 1명은 북핵 미국 업무 수행했고 과장급 3명 중 2명은 미국 관련 실무, 1명은 중국 관련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감 반원들은 이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포렌식,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내에 언론에다가 뭘 흘리는 빨대를 찾겠다고 이 짓을 벌였는데요. 4강 외교 핵심 축에 있던 공직자들을 전방위로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외교부의 공무원들을 잡아내서 이렇게 정보를 흘린다고 죽이려고 이렇게 외교부를 장악하기 위해 이 짓을 했는데 언론 이 과정에서 별건 수사, 즉 본래의 유출 목적과 다른 조사도 있었는데 언론 유출은 안 나오고 사생활이 문제된 사람이 1명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특감반 감찰로 정직을 당했던 이 사람은 생활로 징계는 부당하다 해서 이의 제기한 후 복직이 됐는데 중앙인사처가 독수독과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참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작년에 금융위원회를 감찰해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유재수라고 비사실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 정권 인사들하고 친하다 해서 그냥 현재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쪽에 사람은 비리가 있어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하고 무보직 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가 사표 수리된 후에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회 갔다가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특정 정권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아들 유학비로 사용했고 이게 적발됐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실세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금품 수수 의혹이 쉬쉬됐다. 어떤 사람은 사생활 때문에 잘리고
어떤 사람은 실세가 D를 봐주니까 수억을 받아서 썼다 해도 지금 영전대가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니김이 진짜 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